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내년 4월이 고국의 총선이 실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재국민선거도 실시되게 되는데요. 이번이 7번째 실시되게 되는 선거입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선관위에서 파견 나오신 김수진 재선거관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네, 6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네, 아직 시간차가 맞아 떨어졌는지 모르겠네요. 좀 아직도 피곤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제 많이 정해에 나가고 있는 단계고요. 뉴욕은 처음이신가요? 네, 뉴욕은 처음입니다. 뉴욕에 이번에 큰 짐을 갖고 오셨는데 네. 내년 4월이 며칠 날이 선거죠? 네, 내년 4월 10일 수요일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네. 그러면 수요일 날인가요? 네, 모든 공직선거는 선거법상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어서요. 한국은요? 네, 맞습니다. 항상 수요일이군요. 네. 미국은 항상 화요일인데. 아, 그런가요? 그런 그 차이가 있군요. 네. 재국민 선거의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재선거에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재외 선거인과 국외 부재자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외 부재자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선거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선거인은 한국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지 않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영주권자. 네, 등을 네. 예, 통틀어서 분류를 할 수가 네,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국외 부재자는 한국의 뭐 외교관이라든가 지상사 직원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여행객이라든가 네. 뭐 이런 네. 그 일 때문에 나와 있는 분들을 국외 부재자라고 네, 하겠군요. 네. 재외 선거인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영주권 소유자를 네. 말하는 거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시민권자는 대상이 안 되는 네, 것이죠. 맞습니다. 그죠? 예. 시민권자들도 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야 선거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하나의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내년 네. 4월 11일 선거를 하려면은 네. 그 전에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분들이요. 네. 어떤 방법으로 그 등록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아까 선거인의 종류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재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영구 명부 등록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어서 네. 한번 선거인 명부에 올라가신 분들은 다시 신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만약에 뭐 여권 정보나 다른 어떤 인적 사항에 다른 변경 사항이 생길 때 변경 등록만 하시면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시작점이 없으세요. 항상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그 종기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그거는 내년 2월 10일까지 재선거인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 또 한 가지 국외부재자 신고인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요때 국외부재자 네. 신고를 하시면 국외에서도 뉴욕에서도 뉴저지 주에서도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등록을 했던 사람들은 그 영구적이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고 네. 안 하신 분은 이제 그 기간에 하시면 되고요. 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요. 예, 11월부터 11월부터 11월 1일인가요? 11월 10일부터 12일부터 12일부터 네, 2월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12일 3개월이군요. 예, 12일 맞습니다. 3개월, 예, 예. 3개월 동안의 기간이 있으니까 네. 그 기간에 하시면 되는데 등록할 서류가 어떤 서류인가요? 그게요? 간단한가요? 간단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시면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신고서가 있는데 단지 그것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 필요 없이요. 거기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재선거인 같은 경우도 등록 신청하실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등록 신청서에 신고하시고 투표소에 가실 때는 그 국적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원본 서류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권을 복사를 해서 같이 보낸다든가 뭐 이러지 않아도 되나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우편이나 이메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우편, 예. 전자우편, 뭐 예.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하고요. 네. 네, 예, 지난번 그렇게 시작이 됐죠. 네, 네. 한번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이제 국외 부재자라든가 국외 부재자는 물론이고 재국민들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 등록한 사람 등록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아니요, 얘기잖아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외 선거인은 다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다만 어떤 인적 사항이나 여권 정보의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국외 그러니까 부재자신 변경 거는 사항이 있을 때만 하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재외 했던 선거인은 분들은 변경 사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네, 예. 네. 재외 선거인은 그렇고요. 네네. 국외 부재자는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네. 예. 예. 그 점 우리가 이제 좀 착오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네. 자, 투표 방법은 좀 다소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등록은 예전에는 직접 공관에 갔습니다만은 지금은 우편 투표나 전자 투표로 가능하지만은 이제 우편 투표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등록은 네. 유권자 등록은 이제 우편이나 전자로 가능하지만 투표는 직접 방문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좀 바뀐 게 없나 예전하고 똑같은가요?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다 바뀐 게 없고요. 네. 지난번과 똑같이 투표소를 방문하셔야만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예전에는 공관, 네. 맨하탄 총영사관 공관에서 투표를 하고 네. 또 플러싱과 뉴저지 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렇게 총 4곳의 투표소였는데 네, 올해도 네.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요? 지금 현재 선거법상으로밖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선거법상 현재 공간 투표소 한 군데 투표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추가 투표소는 총 3개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은 선거인 수가 많기 때문에 공간 투표소 그리고 추가 투표소 3군데에서 총 4군데의 투표소를 둘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예전과 큰 뭐 변화는 없네요. 예,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네. 그 투표율이 어찌 됐든 간에 좀 많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지난번에 유권자 등록하신 분들은 유효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분명히 유권자 등록은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 투표자도 많아져야 되는데 네. 대선 때하고 총선 때는 좀 틀리죠. 네. 대선 때가 좀 많아지는데 네. 총선 때가 좀 적어지게 되고 네. 이번 총선은 김수진 선거관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등록도 많이 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다른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예전에 같은 경우도 저희 그 국외 부재자라든지 재선거인을 대상으로 홍보는 많이 했었는데 보통 홍보하는 게 저희들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재동포가 많이 사시는 곳에 가서 네. 많이 사시는데 어떤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나가가서 신고 신청을 받든지 아니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하든지 한인마트에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유학생이나 대학생의 어떤 모임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했고요. 이번에 저도 그런 활동들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대학생, 유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톡방이라든지 동호인회 이런 SNS를 통한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그렇죠. 활동들이 많이 주춤했을 텐데 요즘은 또 많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저희가 좀 다방면으로 좀 활동 범위를 넓혀서 홍보 활동을 좀 더 좀 다양화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좀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예전에는 그 투표할 때 차량을 제공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나요? 네, 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유권자들의 수요라든지 분포 등을 고려해서 제 선관위 위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또 배치하는 위치를 또 그때 네. 결정을 하겠네요. 네, 투표 뭐 이거는 뭐 왜 해야 되냐라는 그 말 질문은 참 우스운 얘기인데 한국 같으면은요. 네, 해외 동포 사회에서는 이게 좀 생각만큼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투표를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으신다고 하면은
김수진 선거관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투표권이라는 거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근데 국내에 계신 분들은 자주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선거의 분위기나 열기가 바로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도 관심이 이제 많이 쏠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해외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선거의 분위기가 많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낮아지는 측면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도 똑같이 투표권 행사하실 수가 있고 이 투표이자 권리는 해외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유권자로서 우리 멀리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나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국의 발전이죠. 네,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투표를 할 때 그것이 고국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국의 발전은 우리 해외 동포들의 또 의상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네. 또 재외동포청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동포들의 권익이라든가 또 동포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지원될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포들을 위해서 앞으로 1년간 네. 이제 좀 자주 뵈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고생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건강하셔야 되겠죠. 네. 네, 바쁘신데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년 4월 11일 대한민국의 총선이 실시됩니다. 그동안 우리 동포 사회에 많은 홍보가 이제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동포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또 참여를 하고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